지금까지 논리 퀴즈의 기본이 되는 기호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기호화한 뒤에는 적절한 논리 규칙을 통해서 기호화한 문장들을 변형하고 최종적으로 논리 퀴즈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의 논리 규칙을 배울 텐데 이 논리 규칙들을 배운 뒤 앞선 기호화로 돌아가서 기호화 예제들을 다시 풀어보면 주어진 문장을 더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파트인 논리 규칙 및 해결을 모두 배운 뒤에 앞선 기호화로 돌아가서 기호화 예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배울 것은 몇 가지의 논리적인 동치 규칙들입니다. 각 논리적 동치 규칙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풀 때 매우 자주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규칙의 내용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총 7가지의 동치 규칙을 배울 텐데요. 먼저 이중부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치 규칙인 이중부정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된다 라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물결표 A는 두 개의 물결표가 지워져서 단순히 A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라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정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어반복이 있습니다. 동어반복은 얼핏 보면 당연한 개념일 수 있는데 A와 A를 연원으로 연결하면 A가 되고 A와 A를 선원으로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A가 도출된다는 의미입니다. A 그리고 A는 A이고 A 또는 A 역시 A입니다. 이 동어반복 역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동치 규칙입니다. 다음으로는 분배 법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에서 배우는 분배 법칙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A 연원 괄호 B 선언 C는 A 연원 B 선언 A 연원 C가 됩니다. 밖에 있는 연원 기호를 B로 분배하고 C로 분배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선언이 앞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언 기호를 B와 C에 각각 분배해서 A 선언 B와 A 선언 C를 연원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괄호 밖에 있는 기호와 괄호 안에 있는 기호가 서로 반대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분배 법칙은 수학에서의 분배 법칙과 마찬가지로 연원 혹은 선언 기호를 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명제에 각각 분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다음은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역시 수학의 집합론에서 배우는 그 드모르간 법칙과 동일한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괄호 안에 있는 명제들을 부정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법칙입니다. A 연원 B를 부정했을 경우에는 A의 부정과 B의 부정을 선언으로 연결한 것이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연원 기호가 선언으로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선언 B를 부정할 경우에는 A의 부정과 B의 부정을 연원 기호로 연결한 것이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기호가 그것과 다른 기호로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연원을 부정할 경우 선언이 되며 선언을 부정할 경우 연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우는 A 화살표 B가 물결표 B 화살표 물결표 A와 동치관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조건 명제를 변형하는 방식에는 크게 역, 이, 그리고 대우가 있습니다. 먼저 역은 A 화살표 B에서 전건과 후건을 뒤바꾸어서 B 화살표 A와 같이 기호하는 것이며 이는 전건과 후건에 각각 부정기호를 붙여서 물결표 A 화살표, 물결표 B로 기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과 이는 주어진
원래 조건 명제와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지에서 여기나 이 관계에 있는 문장을 주고 주어진 문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할 경우 그러한 선지는 반드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우는 원명제의 전건과 후건을 뒤바꾸면서 각각의 부정기호까지 붙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A 화살표 B를 물결표 B 화살표 물결표 A라고 기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원명제의 대우명제는 정확히 동치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를 기호화했는데 물결표 B 화살표 물결표 A 라고 기호화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더 간단하게 A 화살표 B 라고 기호화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출규칙 또는 수출입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출규칙이라는 규칙의 이름을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나 그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규칙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A와 B가 연원으로 연결된 것에 화살표 C라고 구성되어 있는 기호는 A 화살표 괄호 B 화살표 C와 논리적으로 동치라는 뜻입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면 날씨가 화창할 경우 기분이 좋다면 그는 학교를 간다. 화살표가 2개 연결되어 있는 명제인데요. 이것이 바로 A 화살표 괄호 B 화살표 C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창과 기분이 연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화살표 학교라고 되어 있는 문장은 A 연원 B 화살표 C와 동일한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규칙에 따르면 날씨가 화창할 경우 기분이 좋다면 그는 학교를 간다 라는 문장은 화창, 연원, 기분, 화살표 학교와 정확히 동치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기호화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한 방향에서 기호화가 된다면 다른 쪽으로도 변형할 수 있음을 아시면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함축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칙인데요. 7가지의 논리규칙 중에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칙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A 화살표 B라는 함축관계는 물결표 A, 선언 B라고 기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서 물결표 A 연원 물결표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A 화살표 B가 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전건이 참이고 후건도 참이거나 또는 전건이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건이 거짓이거나 후건이 참이다. 둘 중 하나만 성립해도 A 화살표 B는 참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칙인데 이 진리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A와 B가 모두 참인 경우 A 화살표 B는 참입니다. 그리고 A와 B 중 A가 거짓일 경우 A 화살표 B는 반드시 참이 됩니다. 따라서 A 화살표 B가 거짓인 경우는 전건인 A가 참이면서 후건인 B가 거짓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 세 가지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 물결표 A와 B를 선언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드모르간 규칙을 적용해서 A 연원 물결표 B의 부정이 원명제인 A 화살표 B와 동치라는 의미인데요. A 연원 물결표 B는 A가 참이고 B는 거짓인 경우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기호의 의미는 니은을 부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A 화살표 B를 물결표 A 선언 B로 변형시켜서 경우를 나누어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함축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파악해야 할 점은 A 연원 물결표 B가 A와 살표 B라는 조건 명제를 부정한 것, 즉 이 조건 명제의 모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A와 살표 B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A가 참이면서, 즉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인 B가 거짓인 경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진리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함축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가지의 논리적 동치규칙을 배웠고, 나머지 3개의 동치규칙은 정확히 부르는 명칭은 없으나 문제를 풀 때 종종 사용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8번과 9번은 앞서 배운 분배규칙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에 있는 기호가 연원이나 선원이 아닌 화살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살표를 각각 안으로 분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A 화살표 B 선원 C는 A 화살표 B와 A 화살표 C를 선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A 화살표 B 연원 C는 A 화살표 B와 A 화살표 C를 연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A 선원 B 화살표 C 연원 D, 즉 전건에는 선원이, 후건에는 연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A 화살표 C, A 화살표 D, B 화살표 C, B 화살표 D가 각각 모두 연원으로 연결됩니다. 즉 A 화살표 B, A 화살표 D, B 화살표 C, B 화살표 D라는 4개의 독립된 문장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어진 문장을 기호화했는데 이런 형태의 기호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단일한 명제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0번 규칙은 지금까지 피셋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하는 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총 10가지의 동치 규칙들은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어렵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익숙해져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각각의 동치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